하들리의 남편 프랭크는 툭하면 소리를 지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졌다. 그날도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프랭크가 화를 냈다. 지금 장난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줬더니 이딴 피자나 먹으라는 거야? 프랭크는 분에 못 이겨 하들리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러고 나면 항상 하들리에게 사과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나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나 봐. 하들리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계획했던 일을 착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하들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그녀가 차를 끌고 향한 곳은 프랭크의 사무실이었다. 남편의 금고를 찾아 돈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도 금고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책상 밑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프랭크의 비서인 그레이스였다. 그레이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하들리 부인. 하들리는 그레이스의 어깨에 있는 큰 가방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레이스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프랭크의 돈을 훔치러 왔죠? 저는 프랭크가 제게 진 빚을 받아내려고 왔어요. 몇 달 전 프랭크는 그레이스에게 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수수료로 10%를 떼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계약을 따오자 프랭크는 약속을 어겼다. 그레이스는 프랭크의 금고를 털어 도망가기로 계획했다. 하들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프랭크다운 짓이네요. 혹시 금고의 위치를 알아요? 그레이스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금고에 있는 돈의 50%를 준다고 약속하면 금고가 있는 위치를 말해줄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하들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이스를 따라간 곳에는 물탱크로 위장한 금고가 있었다. 그런데 금고문을 연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그 안에는 엄청난 돈다발과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하들리가 재빠르게 권총을 집어 그레이스의 머리에 겨누었다. 금고에 있는 돈을 가방에 담아. 그레이스는 가방에 돈을 다 쓸어 담은 다음 피식 웃고는 돈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들리는 어리둥절해하며 소리쳤다. 거기서! 당장 멈추지 않으면 총을 쏴버릴 거야. 다음부터는 총의 안전장치부터 풀고 협박을 하세요. 하들리는 급히 그레이스의 돈가방을 붙잡았고 실랑이를 하다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그 순간 발목을 접질린 하들리는 일어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시작조차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다니. 그때 그레이스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신세가 정말 딱해 보이네요. 당신이 가야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게요. 돈도 나눠요. 50대 50. 당신이 절반을 가져가요. 잠시 후 그레이스의 차에 도착한 하들리는 깜짝 놀랐다. 차 안에는 그레이스의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갓난아기를 차에 재워두고 금고를 털러 온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금고를 털러 온 사람보단 낫네요. 두 사람은 함께 돈을 세어보았다. 무려 180만 달러였다. 프랭크가 돈을 많이 모은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많은 액수일 리 없었다. 프랭크는 돈 때문에 잦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늦은 밤에 가끔 의문의 전화를 받았다. 하들리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하들리는 다리 때문에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다리에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했다. 당분간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하들리가 홀로 앉아 궁리를 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간호사실 쪽으로 다가가 물었다. 하들리 토렐리라는 사람 여기 있나요? 하들리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그레이스와 아이들을 찾았다. 프랭크가 우릴 찾아낸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야 해요. 뭐라고요? 백인과 흑인 남자 둘이 날 찾고 있어요. 그레이스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두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두 사람 다 체격이 건장하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편한 신발만 빼면 사업가처럼 차려입은 운동선수들 같았어요. 그 말에 그레이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사람들 FBI 요원들 같아요. 정장 차림의 실용적인 신발이 그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네? FBI가 왜 저를 찾죠? 그레이스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래도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범죄와 관련된 돈을 훔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들리는 숨이 턱 멎었다. 자신이 FBI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레이스는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몇 시간을 달린 그들은 모텔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하들리는 걱정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았다. 바람을 쐬러 나오자 차 한 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차가 모텔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한 남자가 하들린의 방이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는 의자를 젖히고 방을 주시했다. 그 순간 하들리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차 옆으로 가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놀란 그가 하들리를 보며 말했다. 하들리, 내 말 잘 들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자수해요. 만약 자수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눈물과 콧물이 하들리의 뺨을 하염없이 적시고 있었다. 난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레이스와 난 교도소에 가게 될까요? 남자가 단호하게 물었다. 두 사람은 어쩌다가 서로 얽히게 되었죠? 그레이스에게 전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하들리가 놀란 듯 숨을 헉 들이쉬었다. 그레이스가 무슨 죄를 지었죠? 혹시 사람을 죽였나요?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길에 도전장을 내민 두 여성과 아이들의 파격적이고 신나는 모험 이야기, 하들리와 그레이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